잘 알고 먹으면 약이 되는 발효식품. 그중에서도 꾸준한 인기를 보이며 발효계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 감자가 있다는데 그 정체는 다름 아닌 식초. 새콤달콤 약방의 감초처럼 다양한 요리에 감칠맛을 더해주던 조미료 식초가 이제는 어엿한 발효식품계의 주인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 식초는 인류의 가장 오래된 발효식품이고 노벨의학상을 3번이나 받은 주인공일 정도로 그 영양적 가치가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은 발효식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식초의 요기사는 강력한 항산화제로서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원기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산균의 정식을 도와 우리 몸속에 노폐물을 제거해주는 역할 또한 합니다. 다방면의 쓰임새만큼이나 다양한 측면에서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식초. 우리에게 친숙한 만큼 식초를 둘러싼 다양한 풍문들이 돌고 있다고 하는데 식초 없이는 못 산다는 식초 애호가 나상큼 씨와 그의 딸 이투덜양. 아, 나 그만할래. 아유, 야, 그거 하고 뭘 그만해. 야, 엄마 봐봐. 엄마 엄청 유연해지지 않았냐? 잘 모르겠는데. 어이구, 참. 그럼 너 해봐. 아이고, 너는 20대가 심각하다, 야. 그러니까 너도 식초를 좀 마셔봐. 응? 운동 얘기하다가 뭔 식초야. 식초가 몸을 유연하게 만든다고. 식초가 몸을 유연하게 만들어? 식초를 둘러싼 첫 번째 풍문. 식초를 마시면 유연해진다? 과연 사실일까? 아닙니다. 식초를 마신다고 유연해지지는 않습니다. 식초의 초산이 무척 강력해서 조리를 할 경우에 생선의 뼈나 달걀 껍질 같은 칼슘을 녹일 수는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조리에만 해당하는 것이고 식초로 사람의 신체가 유연해지는 것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습니다. 따라서 식초를 마시면 유연해진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그날 오후 어딘가 불편한 듯 발가락을 쉴 새 없이 긁어대는 나상큼 씨의 남편. 아우, 긁지 말고 식초로 소독을 좀 하라고. 식초로 소독은 무슨 소독? 아유, 내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겨요. 식초로 한번 소독을 해봐. 아니, 발을 식초에 담그라는 게 말이 되냐고. 식초를 둘러싼 두 번째 풍문. 식초로 소독하면 무좀을 치료할 수 있다? 아닙니다. 식초로 소독한다고 무좀이 나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식초는 살균 효과와 더불어 피부를 벗겨낼 수 있는 보식 효과가 있어 식초로 피부를 소독하게 되면 피부의 외층, 가장 바깥 부분이 벗겨져 나가서 일부 균이 제거될 수는 있지만 식초로 피부를 소독하게 될 경우에 강력한 산 성분에 의해서 화상이나 2차 세균 감염 등의 더 큰 피부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식초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외출 준비에 한창인 나상큼 씨의 딸 이투덜양. 아유, 우리 딸 이거 한 잔 마시고 가. 또 식초야? 아유, 왜? 이게 얼마나 몸에 좋은데? 싫어, 싫어. 엄마도 적당히 마셔. 엄마한테 식초 냄새 나. 뭐? 아이, 무슨 냄새가 난다 그래. 괜히 마시기 싫으니까 별 핑계를 다 대네. 식초를 둘러싼 마지막 풍문. 식초를 마시면 몸에서 시큼한 냄새가 난다? 과연 맞는 말일까? 아닙니다. 식초를 많이 마신다고 해서 몸에서 시큼한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식초는 시큼한 맛을 내는 유기산, 상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식초를 많이 먹으면 몸이 산성화돼서 시큼한 냄새가 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식초는 산성이긴 하지만 우리 몸에 흡수되면 체내에서 알칼리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식초를 많이 먹는다고 몸이 산성화되고 그에 따라서 몸에서 시큼한 냄새가 난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이런 풍문들이 생겨날 정도로 다양한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식초. 시중에 판매되는 식초는 그 종류와 가짓수만 해도 수십 개에 달하는데 크게는 합성식초와 양조식초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한다. 먼저 합성식초는 석유를 정제해 인공적인 신맛을 낸 것으로 식품 공장에서 사용하는 빙초산을 말하고 양조식초는 곡물이나 과일을 주재료로 하여 발효해 만드는 식초를 말하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양조식초도 주정식초와 자연발효식초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주정식초는 제대로 된 발효라고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주정 식초는 제대로 된 발효가 아니다? 주정 식초는 에탄올에 초상위를 넣고 하루 이틀 만에 속성 발효한 식초로 신맛이 나긴 하지만 사실 무늬만 식초인 것이나 다름없는데요. 식초에 들어있는 미네랄, 비타민, 특히 식초의 가장 대표적인 유기산 등도 천연 발효 식초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게다가 인공적으로 신맛을 내느라 강한 산성을 띠고 있는데요. 위와 장 점막이 손상되는 부작용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앞면에는 100% 발효 식초라 표기가 돼 있지만 뒷면을 살펴보면 주정이라고 써져 있는 식초들. 이런 주정 식초들의 경우 천연 발효 식초에 비해 영양소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식초를 구매할 때 단순 요리가 아닌 건강에 중점을 두고 먹는다면 주정 등의 첨가물이 쓰여 있지 않은 100% 천연 발효 식초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그렇다면 과연 천연 발효 식초는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일까? 전통 방식으로 식초를 발효, 숙성하고 있다는 한 식초 농가를 찾은 제작진. 발효가 된 식초를 여기서 숙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항아리에 전부 다 식초가 안치가 돼 있는 거죠. 발효된 식초는 온도 유지를 위해 땅속 항아리에서 평균 1년 정도 숙성의 과정을 거친다는데 발효되며 생겨나는 유익한 균들과 비타민, 아미노산 등이 숙성 기간을 거치며 더욱 풍부해진다고 한다. 이제 본격적으로 천연 발효 식초를 만드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한상준 전문가. 그가 가지고 온 것은 현미? 이거 식초 원료예요. 식초를 만들기 위해 원료인데 얘 가지고 이제 막걸리를 만들 겁니다. 식초는 술에서 오는데 막걸리를 먼저 만들고 난 뒤에 2차 발효로 그 막걸리로 식초를 만들 거예요. 가장 먼저 현미를 일반 밥과 달리 물을 적게 넣은 후 40분 동안 가마솥에 쪄주는데 현미를 고들고들하게 쪄 막걸리의 주재료가 되는 지혜밥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런 다음 완성된 지혜밥을 막걸리로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재료가 있다는데 얘들이 바로 그 발효재료 사용하고 있는 누룩입니다. 곡물과 유익한 곰팡이를 함께 빚어 만드는 누룩은 현미의 전분을 당으로 분해시키고 분해된 당을 알코올로 바꿔 막걸리를 만드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한다. 고슬고슬하게 만들어진 지혜밥과 지혜밥의 반에 해당하는 분량의 누룩을 잘 섞어준 뒤 항아리에 차곡차곡 넣고 내용물이 잠길 정도로 물을 부어주면 기본적인 준비는 끝이라는데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막걸리가 됩니다. 약 35도가량의 온도에서 한 주가량 발효시켜주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막걸리가 만들어진다고 한다. 막걸리를 짠 청주죠. 청주만 여기다 전부 다 넣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서 따뜻하게 계속 관리를 하게 되면 식초가 됩니다. 초산 발효를 시키는 것이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막걸리에서 또다시 약 2달간의 발효 기간을 거치면 식초를 만드는 초산균들이 생겨나며 하얀 초막을 이루게 된다는데 이 상태에서 약 1년간 숙성시켜주면 천연 발효 식초 완성! 천연 발효 식초엔 아미노산, 젖산 등의 함량이 높은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는데 이와 같이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유익한 성분들로 인해 신진대사 촉진, 면역력 증진 등의 효능이 더욱 높아진다고 한다. 실제로 천연 발효 식초로 건강에 도움을 받았다는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인천의 한 체육관을 찾은 제작진. 건강한 몸매가 돋보이는 이지혜 씨를 만날 수 있었는데 발효 식초에 도움을 받으셨다고 들었는데 네. 어디가 안 좋으셨던 거예요? 제가 3달 전까지만 해도 지금보다 12kg, 3kg는 더 나갔었어요. 3개월 만에 12kg을 감량했다? 이게 제가 살쪘을 때 사진이에요. 지금과는 사뭇 다른 3개월 전 그녀의 모습. 살이 일단 찌면은 등치가 커 보이니까 일단 제가 하체 비만이 심해서 그것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었어요. 제일 많이 나갔을 때가 몇 킬로 정도예요? 72kg요. 그때는 야식도 매일매일 먹고 살찐다고 했던 대명사의 음식들 되게 좋아하고 그랬었거든요.
영양사라는 직업적 이유로 음식을 많이 자주 접하게 되며 살이 조금씩 쪄갔다는 이지혜 씨. 하지만 지금은 3개월 만에 12kg 폭풍 감량, 키 170cm에 59kg이라는 완벽한 몸매를 갖게 됐다고 한다. 살이 찌기 전과 후 많은 것이 바뀌었다는 이지혜 씨. 이게 다 제가 예전에 입던 옷들이에요. 제가 하체 비만이 콤플렉스여서 바지를 사더라도 너무 긴 바지는 오히려 핏이 더 뚱뚱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짧은 바지로만 구입하고 그랬었어요. 마음에 드는 예쁜 옷을 사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고 하는데 하지만 더욱 큰 문제는 따로 있었다고 한다. 이제 건강상 문제는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진짜 눈물이 날 정도로 살이 너무 쪄가지고 무게에 이제 척추끼리 눌려서 무게가 못 버텨서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스트레스도 받고 살도 찌고 그러니까 좀 생리도 불규칙하게 하고 그래서 많이 내가 많이 정말 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죠. 건강에 이상을 느끼고 나서야 비로소 독한 마음으로 다이어트를 시작했다는 이지혜 씨. 이때부터 식이요법, 운동과 함께 식초를 마시게 됐다고 하는데 꾸준히 마신 식초가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준 것 같다는 그녀. 정말 식초가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걸까? 식초는 발효하는 과정에서 시큼한 맛이 나는 유기산이 풍부해지는데요. 이 유기산은 몸속에 좋은 콜레스테롤 생성을 돕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체내의 지방의 분해를 촉진하고 지방의 배출까지 돕는데요. 때문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식초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식초 속 유기산이 지방의 분해를 촉진하기 때문이라는데 실제로 동물 실험 결과 식초를 먹은 동물들에게서 체중 감소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지혜 씨는 다이어트를 위해 자신만의 특별한 재료로 천연 발효식초를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그냥 식초는 아니고 제가 직접 발효시킨 식초예요. 어떤 걸로 만드셨어요? 잠시만요. 과연 그 정체는? 바로 이거예요.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초록빛 물체의 정체는 바로 알로에였다. 아프리카와 지중해 연안이 원산지인 알로에는 고대부터 신비의 물질, 하늘의 축복이라 불리며 귀한 약초로 사용돼 왔다는데 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히포크라테스가 임상치료제로 이용했다고 전해지기도 한다. 알로에는 우선 식이섬유가 상당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변비로 인한 숙변 등의 제거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알로에를 잘라보면 진득한 점액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점액은 다당체라는 성분으로 지방을 분해하고 연소하는 효과가 있어 지방이 가득하게 쌓이는 뱃살이나 허벅지 등의 살을 빼는 데 더욱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알로에를 복용하며 운동을 하는 여성들은 운동만 하는 여성들에 비해 체지방과 중성지방 감소량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그렇다면 과연 알로에 식초는 어떻게 만드는 것일까? 이제 식초 만들어 볼 건데요. 재료는 알로에하고 동량의 식초와 비정제 설탕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돼요. 방법은 간단하다. 먼저 알로에는 흐르는 물에 씻어준 뒤 적당한 크기로 잘라준다. 그런 다음 양 옆의 가시를 먼저 제거해주고 껍질을 살살 돌려가며 벗기면 된다는데 알로에 속살은 작은 크기로 잘라주면 된다고 한다. 그런 다음 천연 발효식초와 비정제 설탕을 비율에 맞게 섞어주는데 일반적인 비율은 1:1이지만 이지혜 씨의 경우 다이어트를 위해 1대 0.8 정도로 설탕의 함량을 줄인다고 한다. 열탕 소독해 준비한 유리병에 잘게 자른 알로에를 넣고 준비한 천연 발효 식초물을 담아준 뒤 햇볕이 들지 않는 실온에서 약 2주 정도 발효해주면 알로에 천연 발효 식초 완성!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이미 만들어져 있는 발효 식초로 또다시 식초를 만드는 것도 발효라고 볼 수 있는 걸까?
가정에서 자연 발효 식초를 이용해 다른 식초로 2차 발효를 하는 것이 발효인지 아닌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또한 발효의 과정을 정확히 거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발효 식초 속 유익한 균들이 2차 발효 때 넣는 비정제 설탕의 당분을 먹고 또다시 발효 과정을 거치기 때문인데요. 즉, 자연 발효 식초를 사용해서 식초를 담근 것도 발효 식초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주 뒤 완성된 알로에 식초는 알로에와 식초를 따로 걸러내 냉장 보관해주면 된다고 한다. 어떻게 드세요 이거? 보통은 식사를 한 다음에 식후에 한 잔씩 먹고 있어요. 점심 때 한 잔, 저녁 때 한 잔. 식후에 한 잔씩 물에 희석한 알로에 식초를 마신다는 이지혜 씨. 보통 물과 식초의 비율은 8대 2나 7대 3이 적당하다고 하는데 식초를 처음 접하는 사람의 경우 9대 1의 비율에서부터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좋다고 한다. 식후에 소화도 좀 잘 되는 것 같고요. 그러고 우리가 양치하고 나면은 입이 싸해지는 게 깔끔해서 다른 게 안 땡기잖아요. 그런 효과도 있는지 식초 먹고 다른 군것질이 전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식초의 신맛이 천연 식욕 억제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식사량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하지만 식초를 마실 때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고 한다. 공복에 식초를 먹게 되면 식초의 산성분 때문에 위스림 증상이나 위염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식후에 한 잔씩 먹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하루에 원액 기준 20에서 30ml 정도, 물에 8대2 정도로 희석했을 경우 총 600ml가량 하루 3잔을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식초를 걸러내고 남은 알로에 또한 자신만의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이지혜 씨. 이거 식초 만들고 맨날 이렇게 남는데 너무 버리기 아깝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가당 요거트에다가 대체식 개념으로 이렇게 타서 먹고 있어요. 걸러내고 남은 알로에 속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다당체 성분이 일부 남아있어 무가당 요구르트와 함께 먹으면 맛도 영양도 으뜸인 건강 간식으로 즐길 수 있다고 한다. 또 다른 알로에 식초 활용법을 보여준다는 이지혜 씨. 찬장에서 무언가를 꺼내는데 그것은 바로 검은 콩 중에 하나인 서리태. 이거 검은 콩이에요. 요거 불에다 볶아가지고 갈아서 두유로 만들 거예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알로에 식초 섭취법. 검은 콩과 함께 먹어라. 7대 3의 비율로 희석시킨 알로에 식초 200ml와 검은 콩 한 줌을 준비한다. 그런 다음 기름을 두르지 않은 팬에서 30초간 콩을 볶아주는데 이렇게 볶아주면 콩의 비린내는 사라지고 고소한 맛은 풍부해진다고 한다. 살짝 볶아준 콩은 잘게 갈아 콩가루를 만들고 희석한 알로에 식초 200ml에 3스푼 섞어주기만 하면 고소하고 든든한 알로에 식초 두유 완성! 이지혜 씨는 알로에 식초 두유를 2, 3일에 한 번 간식 대용으로 먹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알로에 식초와 검은 콩 가루를 함께 먹는 것은 영양학적으로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검은 콩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사포닌 성분이 콜레스테롤 흡수를 저해하고 콜레스테롤을 배출할 뿐만 아니라 배변을 촉진해 변비와 뱃살 감량에도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식초와 검은 콩 가루를 섞게 되면 맛도 부드러워지고 포만감도 높아져 알로에 식초와 검은 콩 가루를 함께 섭취하는 것은 다이어트에 좋은 궁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속은 든든하게 채워주고 다이어트 효과는 높여주는 알로에 식초 활용법이 또 있다는데 저 운동 가기 전에 이 우유에다가 식초 타서 한 잔씩 먹고 출발해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알로에 식초 섭취법. 우유와 함께 먹어라. 방법은 간단하다. 우유 200ml 한 컵을 따라준 뒤 알로에 식초 3스푼을 섞어주기만 하면 된다는데 알로에 식초와 우유를 함께 먹는 것은 다이어트에 어떤 도움이 될까? 우유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식품인데요. 실제로 한 연구 결과 우유를 꾸준히 섭취하면 비만의 확률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는 우유 속에 레시틴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레시틴은 혈관 내 축적된 나쁜 지방인 포화지방산을 녹이는 역할을 해서 불필요한 지방의 배출을 돕습니다. 때문에 우유와 발효시킨 알로에 식초를 함께 먹었을 경우 지방을 연소하고 배출하는 효과가 극대화돼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